부가세 같은 경우 환급을 받은 걸 다시 토해내는 케이스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갑자기 많이 나오는 어떤 케이스들이 있어요. 그런 케이스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는. 갑자기 많이 나온다 하면 200~300만 원 미만으로 무조건 나오시다가 1000만 원 이상 갑자기 나오는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을 수 있는데요. 안녕하십니까, 세무회계 집중의 강민혁 회사입니다. 신임한 회계사입니다. 네. 신규 약국에서 건물 취득한 경우로 이제 얘기를 하시면 좋을 것 맞아요.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약국장님이 이번에 약국 자리라고 해서 어떤 자리를 분양을 받았어요. 분양을 받으실 때는 알다시피 그 계약금, 중도금, 잔금, 심지어 중도금이 여러 번일 수도 있죠. 그래서 보통 그 기간에 사업자를 하나 만드시고 그걸 환급받기 시작합니다. 왜냐면 그 토지는 부가세가 없지만 건물은 부가세가 있기 때문에 나는 건물을 매입했기 때문에 매입할 때 건물에서 붙는 그 부가세만큼은 다 돌려받도록 돼 있죠. 뭐 10억짜리 건물인데 토지가 7억, 건물이 3억이라고 해보시죠. 그러면 10억 3천만 원을 줬을 거고 3억에 대한 3천만 원은 부가세를 내고 그리고 3천만 원은 환급 받으시는 거거든요. 그게 보통 계속 계약금 준 거에 대해서 10% 내는 족족 건물에 대한 부분 10% 돌려받고 그래서 계속 환급을 받습니다. 보통 건물 한 2년 정도 걸리죠, 일반적으로.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결국 나중에 약국이 된단 말이죠. 약국이 되면 약국은 면세 사업자예요.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조제 용역은 면세기 때문에 나중에 약국의 전체 매출에서 조제 용역이 차지하는 비율이 90%가 되면 평균 8~90% 되죠. 갑자기 이 건물은 면세에 가까운 건물이 돼버립니다. 그전에는 과세 100%라 생각하고 돈을 다 돌려받았는데 면세로 쓰는 건물이 90% 되면 부가세과에서 뭐라 하냐, 전문용어로 뭐 재계산해야 된다라고 표현하는데 부가세를 다시 재계산해서 그만큼을 토해내셔야 됩니다라고 해요. 아까 똑같은 예제로 10억 3천이라고 했는데 네. 그럼 3천만 원 돌려받았는데 3천만 원 돌려받은 거에 90%, 극단적으로 보면 90%인 한 2,700만 원을 갑자기 약국이 되고 나서 한 6개월 안에 아마 납부하시라고 할 겁니다. 첫 해에는 일단 다 환급을 해줘 왔고 첫 부가세 낼 때는 좀 덜 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아직 병원이 안 들어왔다면, 특히 뭐 신규 분양이면 또 병원이 천천히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병원이 아직 안 들어와서 매각과 조제 비중이 50% 막 이런 거예요. 그러면 절반만 토해내라 그래요. 1,500만 원만 토해내라고. 서서히 토해내는 거죠. 그러다가 조제 용역 비율이 점점점 커져요. 한 이제 1년 지났더니 원장님이 아주 안정화됐어. 그래서 그죠. 처방이 엄청 내려와. 그러면 이제 조제 비율이 엄청나게 높아지면서 세무서가 생각하기에 네. 조제 비율, 즉 과면세 비율에 뭔가 머추어리티가 이제 확정이 됐다라고 생각이 들면은 그때는 진짜 연락도 오고 막 이러는 것 같은데 저희가 막 법령으로도 다퉈보고 막 해봤는데 결국 세무서의 관점은 3천만 원 중에서 결과적으로 면세 매출을 공급한 거에 대한 부분은 돌려받고 싶다라는 게 세무서의 입장이고 그 비중은 매출 비중입니다. 강가상각이라는 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건물이 강가상각되는 그 어떤 건물 같은 경우 5%죠. 부가세 1기당. 그렇게 5%만큼 과세에 썼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줍니다. 그래서 되게 늦게 만약 면세 비율이 올라간다, 한 5년씩 걸렸다, 그러면 사실은 2,700까지는 절대 아니에요. 천천히 올라가기 때문에 토해낸 금액이 전체 비율의 한 30~40%밖에 안 될 수도 있는. 여기서 만약에 약사님이 이 부가세 환급이 좀 부담스럽다, 첫 번째 방안은 세무서에 신고할 때 안 돌려받겠다고 말하면 거기서 청구 안 합니다. 참고로 세무서에서 납부 금액을 안 내는 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우리를 뭐라 하죠. 근데 돌려받는 걸 안 받겠다고 했을 때, 따로 신청했을 때, 그러니까 안 돌려받고 안 토해낸다 이거잖아요. 그쵸. 혹시나 이게 토할 게 부담스럽고 이거 계산이 어렵다, 기분이 안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나중에 토할 거 생각하면 내가 뭐 하려고 돌려받지? 라고 생각하시면 세무서의 부가세과랑 얘기를 하시면 돼요. 어차피 약국 사업자로 조제 100% 약국인데 어차피 다 토해낸다, 거의 1기 때 다 토해낸다, 그냥 다 토해내니까 안 받겠다. 두 번째, 이거를 본인 명의로 꼭 하셔야 되냐, 저는 이걸 항상 여쭤봐요. 뭐냐면 가족이든 아니면 가족 법인을 만들든 다른 사람 명의로 하고 약국에 임대를 준다면 그러면 토해내지 않죠. 토해내지 않아요. 왜냐면 약국장님이 약국을 하니까 지금 그 면세사업자, 경업사업자이기 때문에 이걸 토해내는 거거든요. 약국장님이 아닌 사람이 이 건물을 가지고 있고, 뭐 가족일 수도 있고 아니면 가족 법인일 수도 있죠. 그럼 가족 법인이 가지고 있는 경우는 당연히 임대사업이 주업이기 때문에 사실 토해낼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면 약국의 경우에는 평균 82%, 3%라고 하는데 면세 비율이, 그러면 건물 부가세 낸 거에 82%는 결과적으로 못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분양하시는 모든 약사님들은 몇 천만 원 수준의 부가세
부가세 내고 안 내고의 금액이 결정되는 사안인데 그렇죠. 만약에 분양가가 무지 큰 거다. 좀 그런 것도 있잖아요. 한 20억짜리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러면 건물분이 못해도 한 진짜 10억쯤 된다고요. 그러면 부가세 1억쯤 되거든요. 안 태어날 수 있죠. 임대 사업이니까. 그 다음에 여기 임차료는? 특수관계자니까 주주잖아요. 너무 높게는 못하겠지만 임차료를 측정할 수 있잖아요. 네. 주변 시세에 맞춰서 약간 높게 정도는 되지만 엄청 네. 높게 못하겠죠. 그러면 약국장님은 비용 처리되고 신규 약국하시는 분들 처음에 인테리어비다 뭐다 해서 많이 환급을 받고 처음엔 약국이 거기다 신규니까 잘 안 되니까 매약 위주로 많이 가잖아요. 매약 위주로 갈 때는 당연히 과세 비율이 높으니까 인테리어비나 이런 거 했던 게 전부 환급으로 끝나버리죠. 그렇죠. 근데 위에 병원이 갑자기 한 6개월 뒤에 잘 되기 시작해. 조제 비율이 막 20%에서 80%로 올라가면 그러면 갑자기 재계산하라고. 과거의 인테리어비나 샀던 물건들이 토해내기 시작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시는 약사님들이 많으세요. 세법의 관점 이런 거죠. 야, 너가 인테리어 산 이유는 과세를 위해서 샀다고 처음에 신고를 했는데 정작 한 1년 뒤에 까보니까 면세를 위해서 쓰고 있네? 그럼 과세를 했대 부가세 돌려준 거 다 토해내. 이런 관점이에요. 네. 그 생각보다 법이랑 시행령에 세세하게 적혀져 있어요. 과면세 비율을 뭐 결정하는 기준이라든지 예를 들어 매출 없던 시절에는 뭘 우선으로 한다, 조제실과 외 면적 비율로 한다, 뭐 이런 게 어느 정도 데피니션이 있긴 한데 어쨌든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나중에 토해낼 수 있다. 보통은 이제 주로 감가상각 자산을 이렇게 토해냅니다. 그걸 알고 계시면 되는데 상각된 자산이라고 하면 약국에 해당되는 게 건물, 인테리어 그 외에 ATC는 참고로 원래 면세입니다. 왜 이거를 이렇게 과세로 아는 분들 과세로 착각하는 우리나라의 로컬 세무사님들 되게 많아. 하여튼 그게 왜냐면 뭔지 몰라서 그래요. 약국 전문 아닌데는 뭐예요? 아무튼 그런 감가상각 자산은 처음에 약국 설립했을 때는 당연히 부가세를 그 10%만큼 다 돌려받게 되는데 근데 그 감가상각 자산이 그 영업하고 나서 한 6개월 내에 우리 매약 비율하고 우리 면세 비율하고 이걸 봤을 때 어느 정도 비율인가에 따라 다시 토해내게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약사님들이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많죠. 저희가 설명드려야 될 의무도 있고 또 안심시켜 드려야 될 의무도 있다면은 이거는 안심시켜 드린다는 관점에서 말씀드리면 절대 추가로 내는 세금이 아니다. 세무서 입장에서 준 걸 돌려받는 입장인 거고 그리고 처음부터 90%가 아니었다면 천천히 올라왔다면은 줬던 걸 도로 다 100% 뺏는 건 아니고 조금씩만 뺏는 거니까. 그래서 처음에 연 약사님들이 그러니까 부가세 1년에 2번 신고하신 걸로 아시잖아요. 개인 사업자들은 7월 25일, 1월 25일. 그러니까 처음 낸 때는 갑자기 환급을 크게 받아. 근데 그 다음 연도 1월이나 7월 25일에 두 번에 걸쳐서는 갑자기 많이 나는 거예요. 다른 약사님들은 뭐 한 달에 30만 원만 내고 끝났는데 부가세 신고할 때 우리는 왜 몇백만 원이 나온 거죠? 몇천만 원 나온 경우도 있어요. 그게 과거에 우리가 뭔가 물건을 샀을 때 돌려받았던 돈을 다시 토해내는 거죠. 그 개념을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심플하게 말씀드리면 세법이 규정하는 부가가치를 창출하지 않은데 사용된 이 매입세액은 다시 걷어버려요. 그게 전형적인 게 ATC죠. 그쵸. 만약에 인천공항 아니면 고터나 이런 매약 약국이다. 거기는 다 과세했었기 때문에 과세만 조제를 안 썼으니까 하면은 여기는 절대 걷어들이지 않아요. 아시다시피 부가세는 조제 용역과 관련된 것은 면세로 한다라고 돼 있고 부가세를 면세로 한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어떤 조제 용역과 관련이 없는 약국은 사실은 이런 이슈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제 행위를 조금 아는 세무사님들이나 회계사님들이 나름 마련했던 아이디어가 그거예요. ATC로 건기식 소분도 한다. 그러면 이제 과세 아니냐. 그렇게 되면 공통매입세액이라고 해가지고 과세 면세 둘 다 쓰는 거는 매출 비율로 안 분하거든요. 건기식으로 소분하는 약사님 저는 아직까지 한 번도 현실적으로 그런 게 없어요. 거의 없어요. 결론적으로 보면 건물을 샀을 거나 아니면 분양을 받았어. 분양받을 때는 본인 약국장 명의로 꼭 분양을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아니면 뭐 별도의 법인, 가족법인을 만들어서 분양을 받는 거 이것도 또 장기적으로 고민을 해볼 필요 있죠. 왜냐면 후자는 나중에 가족법인으로 변환하시려면 초기 비용이 또 들어가는데 그때 취등록세 추가로 내기보다는 처음에 어차피 낼 돈 때부터 가족법인으로 취등록 하시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분양을 받으실 때 뭐 여러 가지로 고민이 되신다. 부가치세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특히나 이 건물이 자녀한테도 줄 가능성이 있다. 이러면 당연히 가족법인을 고민해 보셔야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디테일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언제든지 저희한테 연락 주십시오. 저희가 좀 설계를 짜드리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분양받으시는 약사님들 많지는 않으시지만 분양을 받으셔서 거기서 약국을 신규로 개국하시려는 국장님들은 꼭 세무 상담 받아보시는 게 좋다고 판단이 됩니다. 장기적으로는 무조건 맞고요. 특히나 뭐 작은 건물이 정말 작은 건물이면 상관이 없는데 뭐 한 호실 이런 건 크게 뭐 상관없는데 만약 금액이 너무 크고 생각보다 그리고 그게 또 대출이나 아니면 이해관계자가 많이 끼어 있다. 그러면 좀 고민할 필요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저희가 요새 상담하는 데 중에 아예 분양받을 때부터 저희 쪽에 상담 의뢰를 주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긴 하네요. 그럼 개국이 언제니까 여쭤보면은 한 1년 걸릴 것 같은데요. 그런 분들 엄청 현명하신 거죠. 그래서 미리 좀 플랜을 짜서 음. 장기적으로 하면 사실 저희는 미리 플랜을 안 짠 케이스를 너무 많이 봐서 그래요. 플랜을 안 짜고 하니까 좀 문제가 되는 케이스들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좀 미리 플랜을 짠다면 사실 되게 많이 절세도 할 수 있을 뿐더러 장기적인 캐시플로우, 특히나 약사님의 생애 주기에 볼 때 상속이나 증여, 양도적 측면에서 볼 때 좀 미리 플랜을 짤 수 있는 여지가 좀 많으니까 그것도 같이 한번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도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다음번에는 분양받는 약사님들을 위한 콘텐츠도 한번 기획해 보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